임팩트, 전문성, 디렉션, 소프트 스킬, 획일화되고 세밀한 성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개발자 알렉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의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리콘밸리의 테크 회사들의 가장 큰 혁신이자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과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잘 설계된 성과평가 시스템은 그 기업의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회사에서의 나아갈 방향성을 잘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실리콘밸리에는 이 성과평가 시스템이 정말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좀 심플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과평가의 기준, 두 번째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세 번째가 성과평가의 효율성,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그 첫 번째 성과평가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과평가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양한 성과평가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역할과 직군에 대한 상대적 평가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다각화된 평가 기준.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뉘어요. 임팩트, 전문성, 디렉션, 소프트 스킬. 자, 그럼 첫 번째,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광고팀에서 일하는 직원은 광고 수익 매출, 아니면 마케터라고 할 경우에는 그 마케터가 이끌었던 프로젝트의 사이즈 규모 등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숫자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성과의 크기예요. 이 임팩트를 통해서 한 직원이 얼마만큼의 회사의 수익에 기여를 했는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 임팩트라는 게 무조건 매출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우선순위로 정한 목표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메타에서는 이번에 Year of Efficiency라고 효율성을 목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임팩트가 코스트 리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10억을 들여서 운영하던 프로젝트를 1억 단위로 줄였다. 사람을 10명을 써야 되는 걸 2명으로 줄였다. 임팩트로 측정을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전문성 평가, expertise라고 하는데요. 전문성 평가는 말 그대로 직군에 따라서 전문성을 평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엔지니어들에게는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평가가 되고요. 마케터들한테는 얼마나 상품을 잘 설명하고 고객들을 이끌어냈는가가 되고요. 프로덕트 매니저들, 기획자들을 얘기로 든다면 얼마나 어려운 상품을 잘 상품화했는가가 전문성이 되겠죠. 이 전문성 평가야말로 직군과 연차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평가가 되는데 실리콘밸리 회사에서는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코딩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 이 상품은 되게 어려운 상품,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프로젝트들에서 개인의 전문성이 평가되고는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향성. 여기선 direc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서 어떠한 성취를 냈다가 다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끝낸 다음에는 어떤 다음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잘 제시해주는 일을 말하는데 얼마만큼의 큰 문제를 풀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더 큰 문제를 풀게 만드는가, 프로덕트를 하나를 개발했는데 연장선상을 얼마만큼 잘 제시하는가, 그래서 이 팀의 미션이 앞으로의 몇 달 혹은 몇 년간의 길이 얼마나 잘 깔아져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특히 이 방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면 디시전 메이킹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가를 많이 평가해요.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를 보고 그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 실험이 끝난 결과를 가지고 이 프로덕트를 다음 단계로 진화시킨다. 이런 방향성들을 잘 제시해 줘야만 프로덕트가 더 나아가 발전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향성에 대한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소프트 스킬, 전문성을 제외한 일에 필요한 다른 스킬들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가, 얼마만큼의 리더십이 있는가 등이 있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단위로 어떻게 보면 측정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 5명을 멘토링하고 있다면 그게 나의 리더십을 증명해주게 되고, 내가 지금 10명짜리, 20명짜리, 50명짜리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다면 그 또한 이 협업에 대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프트 스킬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총 4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한 직원의 성과 평가를 할 때 그 모든 부분을 다각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총괄적인 성과나 기여도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등급으로요. 그런데 이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빵점과 100점 사이의 그런 숫자가 아니라 기대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팀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지 그 분야에 대한 기대치를 정해놓고 그 기대치에 비해 더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가 아니면 좀 부족한 성과를 냈는가.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성과 평가 기준이 나오는데요. 바로 역할과 직군에 따른 상대적인 평가. 역할과 직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직원의 연차나 타이틀 아니면 포지션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1년차 개발자가 있고 10년차 개발자가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준다고 해도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와 직급에 따라서 다르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다른 식으로 무게를 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 차인 신입 개발자가 있고 10년 차인 시니어 스태프 개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신입 개발자에게 있어서 이 회사가 바라는 기대치는 코딩을 잘한다가 보통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평가 분야에서도 이 두 번째인 전문성 평가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 신입 개발자는 들어와서 코딩 수행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얼마만은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지,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뤄져요. 하지만 이 시니어 스태프 개발자를 평가를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이미 검증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한 문제를 풀고 나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문제, 즉 스코프, 역량을 이끌어 놨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소프트 스킬을 조금 더 많이 보게 돼요. 3, 4명짜리 프로젝트는 누구라도 수행을 할 수 있지만 50명, 100명짜리 프로젝트는 아무나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협업을 이뤄냈나 그거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의 분야에 대한 기대치와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꽤 명확하게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해보자면 성과 평가를 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로 바라볼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세밀화된 평가 분야, 임팩트, 전문성, 방향성, 소프트 스킬. 두 번째로는 역할과 직군에 따른 상대적인 평가. 같은 기준을 갖되 개개인의 역할과 역량에 맞춘 기대치로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 이 2가지를 통해서 획일화되고 세밀한 성과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해도 평가를 하는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주관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더 도입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